네, 앞서 이사장님께서도 이야기하셨지만 기시다가 6일 방한합니다. 이 끝나가는 마당에 왜 오는 건지 아직도 더 건질 게 남아있는 건지 모두가 궁금해하고 있습니다. 어디요? 기시다와 윤석열 벌써 12번째 만남이라고 합니다. 따져보면 분기별로 한 번씩 만나는 셈인 것 같습니다. 정말 특별한 관계 아니고서야 이렇게 자주 만날 일인가 싶은데요. 저도 진짜 친한 친구를 이렇게 분기별로 한 번씩 만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지난 3년 동안 강제동원 굴욕해법, 후쿠시마 오염수 방관, 사도광산 매국 합의 등 줄곧 대의저자세 외교를 펼치면서 우리 국민들을 분노케 했습니다. 이미 뒷목 잡고 쓰러질 판인데 기시다 방안에 윤석열은 과연 어떤 선물 보따리를 안겨줄지 너무 고민스럽습니다. 무엇을 줄지 정말 상상이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저는 두 가지를 좀 의심해 보려고 합니다. 최근 주요 역사에 설치되었던 독도 조형물이 사라지고 독도 방어훈련을 비공개 축소해서 진행했습니다. 독도의 날 행사도 취소하고 독도 홍보 예산 역시 삭감했습니다. 이러니 일본 방위상은 독도 방어훈련과 유사한 훈련을 하지 말라며 되려 큰소리치고 있는 형국입니다. 최근 이런 행보를 보았을 땐 정말 우리 땅 독도를 일본에 내어주는 건 아닌지 심히 걱정이 됩니다. 어디요? 또한 한일 군수지원협정 관련해서도 추진되는 것이 아닌가 의심해 봅니다. 한국과 일본이 이렇게 친하게 지내는 것은 한미일 동맹 미국이 있기 때문입니다. 몰락하는 미국은 자국의 패권 유지를 위해 한미일 동맹이 더욱 굳건해져야 했습니다. 그래서 한국과 일본의 관계 정상화가 절실하게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윤석열 정부는 굴욕적인 매국 협상으로 일본과의 관계를 정상화시키려고 하는 것입니다. 한미일 군사동맹의 완성을 위한 마지막 단계는 한일 군사동맹입니다. 이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것은 한일군수지원협정인데요. 상호 군수지원협정은 양국 군대가 평시와 전시에 각종 군수물품, 용역을 지원하는 협정으로 사실상 군사동맹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자위대의 한반도 상륙을 현실로 만드는 것은 물론 한반도를 일본에 바치겠다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이를 위해 기사가 오는 게 아닐지 의심해 볼만합니다. 그대로 두고만 볼 수 없습니다. 기시다와 윤석열 정부에게 우리 국민의 분노가 느껴질 수 있도록 함께 모여봤으면 좋겠습니다. 6일 금요일 오전 10시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한일 정상회담을 반대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또한 6일 저녁 6시 30분 동화면세점 앞에서 한일 정상회담 반대와 윤석열 정권의 퇴진을 외치는 촛불 집회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많은 분들이 와주셨으면 합니다. 날 다 오실 수 있으시지요? 네. 김미아 변호사님들 목소리가 안 나왔는데요. 그날 멘트를 부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국민의 마음보다 일본의 마음이 중요하다는 윤석열 정부를 향해 분노의 목소리를 함께 전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한미일 군사 동맹에 대한 비판에 대해서 발언해 주셨습니다. 이번 주 금요일 예정된 집회에도 많은 참석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다음으로 일본 Fight for Justice 오카모토 유카 이사님께서 연대 발언해 주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아무리 방해가 많아도 이렇게 오늘처럼 이렇게 계속해서 수요 시위를 하고 있는 여러분들에게 정말 존경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약간 프리랜서로서 기자이자 편집자입니다. 그리고 활동가로서는 Fight for Justice라는 위안부 문제 전문 사이트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베를린 미테크 구청장은 일본 정부의 압력 때문에 평화의 선언상을 9월 28일까지 철거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일 전에 일본에서
긴급 간제를 열었습니다. 그때 독일에서 이름이 어려워요. 노라테아 선생님, 라이프치히 대학교 교수님 모시고 온라인 간제를 하고 했습니다. 그때는 2주일밖에 준비 기간이 없었는데 80명 더 왔습니다. 그 반은 학생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병하의 선우상이 독일의 사회에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그리고 그 현장에서 주민들과 어떤 관계를 연결을 하는지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이제 바빠가지고. 이러한 집회에서 반드시 나온 기사가 질문이 온대요. 있어요. 그 질문은 아, 고마기는 일본 나가서 사람인데 뭘 왜 하려고 일본 그래. 정부가 계속해서 진짜 선우상을 절고 한숨밖에 안 나와요. 요청하고 한숨밖에 있는지 진짜 말이 통하네. 그런 질문이 많이 나와요. 항상. 이게 그러니까 아마 그 정신을 차릴 정도로 나를 대부분의 팔아먹으니까. 일본인들이 왜 일본 정부가 계속해서 차라리 그냥 저기 선우상을 절고 요청하는지가 가르쳐가지고 그냥 모르는 것 같아요. 쓰러- 아니 지금 저기 네, 독도도 물론 지금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아. 일본 정부는 그 한국과는 인간이 아니고 조약 저기 등으로 해상 문제는 그래서 용사를 해결을 밀어버렸어요. 완료. 그리고 피해자 지원도 솔직한 실력이에요. 국민 기준으로 완료. 그런 식으로잖아요. 근데 이제 그런 이렇게 거는 해서 죽겠지. 그 위안부 처음 문제는 없겠지만. 항일 문제 그 정도예요. 문제로 삼고 있는 일본 지금 미사가 정부의 안 떨어지나? 생각이죠. 그리고 위안부 쳐다보기라도. 문제 아시다시피 뭐가 좀 위안부 나오냐. 문제는 세계 문제이고 전우상이 이렇게나 세상에 퍼지고 있는 것도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성폭력 문제, 그리고 페미니즘 문제, 아나 진짜 그거와 뭐 연결하여 제가 저 기사가 한국에 안 왔으면 좋겠다. 그 학시에 많고 저는 세계 일본이 문제도 없으면 많이 좋겠어요. 있잖아요. 아니 일본어는 그대로 있고 거기는 진짜 인정 거기는 좀 일본 국민은요 등 다양한 그거 주제로 성노예 연결하고 문제 있기 있는 때문입니다. 그거를 있기 찬성해요. 때문에 이렇게까지 아, 근데 저 그저께 뭐, 어제 보시고 보니까 있습니다. 오히려 일본 언론에서 네. 한국 그리고 정권 보기 특히 없어요. 이거 어제 봤는데 독일 사회는 아시다시피 일본 이민 그 사회입니다. 언론에서 그러니까 네. 이민자가 한국 특히 정부의 뭐라 많은 그러냐면 네. 강제노역 인정하라. 곳에 그러면 그 벨리 그래요? 민백입니다. 일본 언론에서는 네. 그 네, 저기 이민에 대해 그 자료가 새로 인권 보고요. 말살을 인정해라. 그런 거 많이 네. 일어나고 한국 정부한테 있는데 그러니까 그런 희생자들이 아니, 죽어도 아니, 걔네들 영화의 그렇게 선상 해놓고서 앞에서 그렇게 해놓은 거예요. 그런 우리가 제일 것도 하고 피해자인데 있다고 들었습니다. 일본이나 한국이나 그 와중에 문제가 따로 제기 보는 것 같아요. 있다고 국민들은 이런 것은 일본 정부 같은 거잖아요. 그 사죄하라. 누가 싸우는 하고 할머니들이라는 끝내자는 느낌이 거예요. 있고 근데 지금 그 할머니들이 매주 금요일에 예, 사죄하라. 앞에서 시위를 그리고 하고 위안부한테 있다고. 법적 배상하라. 그런 그래서 할머니 요구하고 진짜 있는데 멋있지 않아요? 멋있죠? 저도 그렇게 나이가 먹으면서 쫓아나다. 그런 할머니에 되고 싶습니다. 나 같으면은 편하게 있어도 인정하고 네. 그런 그 독일의 대학 그 교수님도 운동한다고 뭐 나랑 트루산 하는 사용해서 손실인 것도 아니고. 활용해서 고집이거든요. 대학교에서 교육 저는 활동도 하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를 그런 거 포함해서 제가 쫓아나다. 제가 기자이기도 하고 쫓아날 수는 없다. 예, 진짜 그렇게 기자도 나가서 그 찾아내면 조만간 인정 기자를 가능하고. 쓰겠습니다. 뭐 이 뭐 기자는 배우들이 큰건 아니죠. 요즘에 아니죠. 그 일본에서 그리고 여자 그냥 기자 중심으로 만든 하고 독립 설득이 낫지. 언론 있는데 센팔 나는 뉴스 또 깨끗하게 정리하고 가 있는데 그러면 거기서 한국에 오는 거는 네, 우리가 조만간 하나님. 근데 아무것도 지금 할 예정. 안 될 상태에서 오는 건 반대하죠. 응원하세요. 그리고 그 자동 번역을 바로바로 하고 있으니까 꼭 이게 보세요. 엄청나거든요. 그러니까 일본이 인정하는 또 하나, 또 아까 제가 이야기한 그 위안부 문제 전문 그리고 독도는 지금 지금 지난나 땅이다 그러잖아요. 그 위안부 문제 일본에서 연구자들과 근본 애들이 있는 시민과 거예요. 학생 일본에서도 그리고 아티스트까지 참여하고 한 다음에 있습니다. 분명히 그 도는 건 일이 있을 거예요.
이해가 안 가지 됐으면 조금 동의해요. 요즘 저는 그렇게 활동 중에서 두 가지 그렇잖아요. 소개해 상식적으로 드릴게요. 했을 때 이해가 안 되거든요. 이해 안 됐어요. 결국은 하나는 뭔가 돈, 시민치 이익을 범는 조선 세력이 있다. 덴다사 요구자 일본도 다 이부자 선생님이 이야기 그렇게 동영상 지금 만들고 있는데 이미 다음 달에 우리나라 10월에 정부에서는 공개할 예정이니까 그런 거 일본 쪽에다가 듣고 있잖아요. 문화법원에서 힘을 모아서 그리고 또 만들 대법원에서도 동영상이니까 상관없고 꼭 배상하라고 배상하고 그리고 또 하나는 사죄하라. 이거 그렇게 했는데 제가 아직 가지고 일본 있는데 정부는 그걸 이행 안 하잖아요. 일본 정부가 되게 멍청한 거예요. 이 수요 시위도 예를 들면 한일 관계가 좋아지면 반에 협력을 안 했다. 네, 이런 한국과 관계가 지금 더 나빠졌어요. 알지만 일본에서 너무 고민해요. 너무 힘들어요. 개발한다. 네. 거기는 일본 그러니까 위클에 대해서 예, 그래도 일본 사람들이 그냥 속다라는 느낌만 지금 아예 지금 드는 사람이 많고 그러니까 그걸 갖다가 계속 하고 있잖아요. 한마디로 일본은 콜라보 저희 선수들 다음에 달에는 그 콜라보가 한국에서 완전히 성공회 대학교 교수님은 이미 일본 애들한테 가장 필요한 거는 콜라보의 정신. 선생님 모시고 한국에서 뉴라이트들이 정말 국제적인 상식, 어떻게 스타일이지. 왜 네. 등장하는가 그래서 그런 주제로 그렇게 멍청하죠. 한대 그렇게 멍청할 수가 할 있는 예정입니다. 생각이 경직돼가지고 네. 윤석열도 마찬가지예요. 윤석열도 그런 거는 왕권주의에 그런 거 빠져가지고 포함해서 그 연속 그 경제 한대는 사고로 다섯 인해가지고 개 유연성이 없잖아요. 할 예정인데 의료사고에 보면 내년에 유연성이 없고 그런 오로지 거 그냥 모아서 일반 대단한 거 사람들이 아니야? 알기 쉽게 책을 만들 돌이에요, 계획이 돌. 있습니다. 출판 그리고 저기 윤석열 정부는 그 일본에 그거 언론체 있잖아요. 그것도 그러니까, 후가 있잖아요. 이상인데 그 한국도 한국- 물론 그래, 일본도 너무 해라 그런 거야. 제가 봤을 때는 고생이 많지만 포기하지 않고 일본이 뭐 아니라 자기에게 한국 약간 것인데 한국 정부는 지금 10% 포기하지 않고 한국 정부는 지금 뭐 완전히 조금이라도 제가 할 수 있는 거 일본 정부는 계속 그래, 약간 좀 해서 불편하다. 하면서 왜냐면 쟤네는 그리고 최소한 자기네 그 이익은 챙겼잖아. 선생님들이랑 이윤석열 그리고 세계 저희도 여기저기서 있어요. 답이 안 우리 보이는 같은 사람 어느 정도 멍청하면 그런 사람들도 답이 있는데 너무 함께 멍청하면 답이 없어요. 연대합시다. 약도 없죠. 이럴 때는 진짜 그냥 몽둥이가 답인 것 같아요. 네, 여러 가지 그래서 투쟁 현장에 대해서 하나씩 소개를 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야, 날이 저기 조금씩 투쟁할 더워지고 때 있는데요. 다른 저희 사람이 구호 한번 절대 안 외치고 떨어지죠. 다루셔서 넘어가겠습니다. 일본 정부는 전쟁 범죄 인정하고 인사하는 거 보면은 나는 네,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한국 외대 소속 김민지 님께서 발언해 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외국어대학교에 재학 중인 김민지라고 합니다. 저는 3년 동안 일본군 성노예제 문제 정의로운 해결을 위한 연합동아리 평화나비 네트워크에서 활동했습니다. 근데 전쟁과 여성 인권 박물관에 처음 방문했습니다. 나는 빨리 관람의 마지막 끊어냈어. 순서로 베트남 전쟁 왜요? 당시 오늘 성노예 피해 저녁이라도 직원들이 있는 죽었겠어. 공간에 갔을 때의 안 충격이 죽는 아직도 거 떠오릅니다. 지금 일제강점기 당시 일본군 윤석열 성노예제만이 문제가 아니었다는 것을 국가 조작이 전쟁 속에서 여성들의 인권이 그다음에 억압되는 현실이 반복되고 있다는 것을 그때 처음 깨달았습니다. 그렇게 알게 네, 된 한국이죠. 베트남은 우리나라의 역사와 여러 많이 가지 닮아 있잖아요. 지금 있었습니다. 근데 강대국의 그거를 이익 사업 검찰이 속에서 조사 안 수많은 했잖아요. 민간인들이 검찰 학살되고 여성들은 검찰은 다양한 옛날에는 방법으로 제가 전쟁에 중대 동원되었습니다. 중대수사 하지만 일제강점기와 한국전쟁 네, 당시의 요즘은 인권 윤리를 일본과 미국 정부는 나몰라라하고 베트남 전쟁 당시의 민간인 학살과 성폭력은 한국 정부가 모른 척하고 사청 설립할 있었습니다. 때에도 보면은 전쟁이 반복되는 지금 대학생들이 나서서 반전과 평화의 중요성을 직접 느끼는 시간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판사 이에 지난 8월 20일부터 24일까지 50명이 넘는 대학생들이 함께 베트남으로 평화기행을 다녀왔습니다. 네. 법원장 거기서 저희는 프랑스와 미국이라는 강대국에 맞서기 위해 베트콩들이 반종고 깊은 시티터널이라는 곳에 직접 들어가고 왔습니다. 그리고 전쟁 진정 박물관에서는 베트남 전쟁에 제2차 세계대전보다 훨씬 더 많은 무기와 전쟁 비용이 든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안 바꿨지. 또한 끝없는 학살과 고엽제 살포 등으로 처절한 피해를 입은 사람들의 사진을 보았습니다.
너무나 잔인해서 외면하고 싶었지만 그것이 현실이었기에 고개를 쉽게 돌릴 수가 없었습니다. 왜 사법 또한 민간인 학살이 일어난 함이마을과 폭립폭락 마을에 위령비 앞에서 추모를 했습니다. 출생연도조차 기록할 수 없을 정도로 어린 아이들까지 학살한 전쟁의 참혹한 민낯을 직면하며 슬픔과 분노가 차올랐습니다. 한여팀은 하지만 학살 생존자 그리고 자연적으로 베트남 대학생들과 검찰이 이야기를 나누며 이게 수준인 전쟁이 것 같아요. 반복되지 않도록 목소리를 내는 사람들이 있음에 희망과 용기를 얻었습니다. 제 개혁은 한 일제강점기와 한국전쟁, 베트남 전쟁 당시의 문제들이 아직까지도 해결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에도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전쟁 등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전쟁을 통해 이익을 얻는 사람들이 누구길래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착취되고 희생되어야 할까요? 그리고 언제까지 전쟁이 짓밟은 인권 문제들이 부정되고 지워져야 할까요?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이 인간답고 정의로운 삶을 보장받으려면 전쟁을 멈추고 평화로운 사회를 만들어야 합니다. 대학생으로서 그리고 이 사회의 일원으로서 베트남 평화기획에서 보고 듣고 배운 것을 잊지 않고 앞으로도 발전과 평화를 함께 외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거 언제 다 이거 할 말이 네. 방송의 의욕을 상실할 정도로 지금 나라가 베트남 민간인 학살 문제 등 여러 전쟁 범죄의 피해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네, 다음으로 민변 김상현 회원님의 마지막 발언 듣겠습니다. 영유권도 포기를 해, 주권도 포기를 해, 외교권을 그냥 남겨.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저는 민변 여성인권위원회에서 총무간사를 맡고 있는 김상현 변호사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우리가 뒷골을 갖다가 지금 유승정 네, 많이 더우시죠. 저도 이 민변 여성인권위원회에 가입한 이후 재작년부터 3년째 이렇게 정기수요 시위에 매년 참여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이렇게 매년 정기수요 시위를 참여하는 3년이라는 시간 동안 끝까지 세상은 점차 나아졌어야 했을 것 같고 싸우잖아요. 우리의 이야기 역시 과거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 미래를 향해 나아가야 했을 거구나. 어째서인지 세상은 오히려 후퇴하는 것처럼만 느껴지고 미래를 위한다는 미명하에 역사와 진실을 온통 부정하는 이야기만 넘쳐나는 것 같습니다. 윤석열 정권은 일본과의 미래만을 이야기하기 위하여 그리고 일본의 마음이 중요하다는 이유만으로 지난 8월 15일 광복절 경축사에서 위안부, 강제동원과 같은 이 땅의 피해자들에 대한 사실은 모두 삭제해버리고 전혀 언급하지 않은 채 누구의 자유인지도 모를 그들만의 자유만을 강조하였습니다. 사실 그런 윤석열 정권이 광복절 축사에서 보여준 모습은 그리 놀라운 일이 아닐지도 모릅니다. 윤석열 정권은 1945년 8월 15일은 광복절이 아니다라며 광복절을 건국절로 주장하는 김형석을 국립기념관장으로 임명하고 일제시대 선조들의 국적은 일본이라고 주장하는 김문수를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하기도 했습니다. 최근에는 이와 같은 식민사관에 찌든 인사들이 이 정권의 요직을 차지하는 것에 관하여 문제를 제기하는 광복회에 대해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을 이유로 표적 감사를 예고하기도 했습니다. 그쪽을 많이 안 쳤다니까요. 윤석열 정권과 위와 같은 식민주의 사관에 찌든 이들은 작년에도 일본 및 강제동원 가해 기업에 어떠한 사과와 배상 없이 국내 기업이 대신 출원하는 기부금만으로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배상금을 면제한다는 방안을 일방적으로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은 기시다 일본 총리와 가진 기자회견에서 강제동원이라는 표현이 아닌 옛 한반도 출신 노동자 문제라는 용어를 사용하며 일본의 범죄 사실을 부인하는 발언을 직접 행하기도 했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이 인권과 명예를 짓밟았던 2015 한일 합의에 따라 지급된 일본 정부의 위로금 잔여액을 당장 일본 정부에 반환하여도 모자랄 판에 윤석열 정부의 고위 관계자는 오히려 위 위로금 잔여액을 장차 미래지향적으로 사용하겠다며 공언하기까지 했습니다. 여당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일들의 미래와 국익을 향한 대승적 결단이자 미래지향적인 한일 관계를 향한 정부의 강한 의지,
그리고 피해자들에 대한 무한 책임과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는 치열한 고민, 절실함이라고 미화하여 어느 나라의 여당인지도 모를 이런 평가를 자평하기까지 했습니다. 최근 일본의 사도강산 유네스코 등재에 적극적으로 동조하기까지 하고 위안부 피해자의 피해 진술을 축소하거나 회피하는 새 역사 교과서를 채택하기로 한 윤석열 정권의 이와 같은 반복된 행태들은 전쟁과 식민주의를 비롯한 모든 종류의 폭력과 차별, 혐오에 맞서 평화와 평등,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추구해온 위안부 피해자와 강제징용 피해자들을 무참히 짓밟는 불의하고 수치스러운 역사적 행위라고 할 것입니다. 일본군 성노예제를 비롯한 불법 강제동원, 전쟁 범죄 등 자신들의 불법 행위를 전혀 인정하지 않고 있는 일본 정부의 마음에만 들기 위해 이 땅의 대통령과 정부는 2018년 대법원 판결을 부정하는 반헌법적 행위까지 저지른 것을 비롯하여 일본의 반인도적 범죄 행위의 조건 없는 면죄부까지 주려하고 있습니다. 이 땅의 피해자들이 국가로부터 그 어떠한 보호도 받지 못하고 일본의 야만적인 행태를 오롯이 홀로 감내했어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은 비극적인 역사 피해는 모두 뒤로 한 채 제국주의와 군국주의를 바탕으로 한 식민지 불법 강점과 전쟁 범죄를 지속적으로 부정하는 일본 정부만을 비호하고 그들의 입맛에 맞는 만찬만찬이라는 대통령과 정부는 과연 누구의 대통령과 정부란 말입니까? 자국의 민중을 보호하기는커녕 일본군 위안부와 강제동원 피해자들을 일방적으로 희생시키고 배제한 채 일본의 입맛에만 맞는 허황된 미래를 논하고 있는 윤석열 정권은 일제가 자행한 반인도적 범죄 행위의 공범과 다르지 않다고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윤석열 정권과는 더 이상 함께할 대한민국의 밝은 미래도 존재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기에 윤석열 정권에게 강력하게 요구합니다. 지금이라도 피해자들의 인권과 존엄을 또다시 짓밟은 일방적인 강제동원 해법과 2015 한일합의 이행안 등을 당장 철회하고 정의와 평화, 인권과 생명을 수호하기 위해 노력해온 강제동원 피해자들과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에게 통렬한 반성과 함께 진심 어린 사과와 명예회복을 위한 조치에 즉각 나설 것을 요구합니다. 그리고 무지한 식민사관에 기초하여 한반도 민중들이 어렵게 쟁취한 해방과 민주주의, 그리고 대한민국 헌법적 가치를 부정하는 망언들을 헌법 쏟아내는 정부 인사, 여당 국회의원 등 각계 관료들이 더 이상 피해자와 자국민의 명예를 모독하고 편애하지 않도록 뒤틀린 역사인식과 인권인식을 바로잡고 강제동원 및 일본군 성노예제 피해자들 문제 해결을 위해 진심 어린 노력을 다하여 국가에 의해 자행된 폭력과 전쟁 범죄의 비극적인 역사를 즉시 청산할 것을 강력하게 요구합니다. 다 같이 구호 한번 외쳐봤으면 좋겠습니다. 끝에 네 글자 같이 따라해 주시면, 세 번 따라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윤석열 정권은 다시 한번 그 존재를 부정당하고 있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과 강제동원 피해자들에게 진심으로 사과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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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 정권은 식민사관에 기초하여 망언을 쏟아내는 해당 인사들을 모두 해임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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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성신수녀회, 한국진보연대, 자립지지 공동체, 난민안전지대, 여성교회, 그리고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참가해 주셨습니다. 모두 감사합니다. 네, 다음으로 두 번째 사랑
기업의 입장을 앞장서 대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작금의 사태에 대하여 민변 김은호, 박규훈, 오연희, 권태윤 회원님의 상명서 낭독이 있겠습니다. 제1666차 일본군 성노예제 문제 해결을 위한 정기 수요 시위 성명서. 지난 8월 15일 윤석열 대통령이 읊은 광복절 경축사는 참담함과 굴욕 그 자체였다. 위안부, 강제동원과 같은 일제의 불법 행위를 상징하는 단어는 단 한마디도 찾아볼 수 없었고, 자유라는 단어는 논맥과 관련 없이 도배되어 있었다. 한반도 불법 강점과 일본군 성노예제와 강제동원 등 일제의 식민지, 전쟁범죄 책임을 묻는 내용은 찾아볼 수 없었으며, 투쟁의 대상과 식민화의 주체를 삭제함으로써 독립투쟁과 해방의 진정한 의미를 축소했다. 윤석열 정권은 이를 통해 일본의 불법적인 식민지배 역사를 우리 역사에서도 지워버리고 일본 정부와 전범기업에 면죄부를 주었다. 윤석열 정권은 출범 이후 일관되게 식민 지배와 일본군 성노예제 등 반인륜적 전쟁 범죄에 대한 일본의 진정한 사죄와 법적 배상을 요구해야 할 책무를 저버리고 있다. 오히려 이번 광복절 경축사에서 여실히 드러나듯이 일본 정부와 전범기업의 입장을 앞장서 대변하고 있다. 반면 정권의 비판적인 국민들을 선동과 날조로 국민을 편갈라 그 틈에서 이익을 누리는 데만 집착하는 검은 선동 세력으로 취급하며 진실의 힘으로 무장하여 맞서 싸워야 한다고 선언했다. 이로써 윤석열 정권은 침략 전쟁과 반인도적 범죄 행위를 모두 덮으려는 일본 정부와 전범 기업의 공범이자 보호자임을 스스로 드러냈다. 그러면서 민족 정체성과 헌법적 가치를 수호하고자 하는 자국민은 비난과 공격 대상으로 삼았다. 과거를 정확히 지시하고 성사구나 이곳을 보고 나아갈 수 있는 건 우리가 역사를 통해 수없이 최소한의 도움이자 상식이다. 이러한 상식이 통하지 않는 대통령의 언행을 국민들은 언제까지 감내하고 있어야 한다는 말이다. 그곳 참모진을 둘러싸여 친일 사건을 만드는 저열한 범죄의식을 감출한 정신을 위한 저 권력자는 정녕 국민과 역사가 두렵지 아니한가. 우리는 대통령에게 강력히 요구한다. 이제라도 극우 참모진들에게 둘러싸여 배운 친일 사관에 기반하여 거듭했던 망언들에 대해 성찰하고 국민들에게 사죄하라. 또한 정부에 강력히 요구한다. 정의와 평화, 인권과 생명을 수호하기 위해 노력해온 강제동원 피해자들과 일본군 성노예제 피해자들에게 진심 어린 사죄와 명예회복을 위한 조치에 즉각 나서라. 일본 정부에게 한반도 불법 강점을 비롯한 일본군 성노예제, 강제동원 등의 전쟁 범죄에 관하여 명확히 사죄를 요구하라. 일본 정부의 일본군 성노예제 피해자들에 대한 배상 책임을 인정한 법원의 판결을 존중하고 일본 정부의 책임 이행을 위해 가능한 모든 외교적 노력을 다하라. 우리는 시민 사관에 기초하여 한반도 민중들이 어렵게 쟁취한 해방과 민주주의 그리고 대한민국의 헌법적 가치를 부정하는 불의한 망언들을 좌시할 수 없다. 대통령과 정부는 피해자와 자국민의 명예를 모독하고 파괴하는 뒤틀린 역사의식을 스스로 교정하고 집권자 국민의 대통령로서의 책무를 충실히 이행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우리는 일본 식민지 지배에 대한 정의롭고 명예로운 해결이 이루어질 때까지 대한민국의 주권과 독립성, 인권과 평화를 수호하고자 하는 전 국민과 연대하여 결연한 투쟁을 이어나갈 것이다. 2024년 9월 4일 1664차 일본군 성노예제 문제 해결을 위한 수요시위 참가자 및 민주사회를 위한 영사 모임. 네, 반동적 역사관을 가진 정부는 계속해서 국민